저는 그 청소년들과 사역한다는 의미가 교회 안에서의 문화는 사실 이미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교회 안에서의 청소년 사역보다 우리 한국 자체의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타락했다라고 봅니다. 워낙 여러분 길에서도 많이 보시지만 담배 술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학생들한테 기본이 됐고요. 제가 계속 만나고 아이들을 미팅하는 결과는 4학년 때부터 휴지통에 있는 담배를 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울권에서는 워낙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안 나타나지만 수도권하고 지방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지금 70% 정도 담배를 핀다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생은 거의 90%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에서 담배를 쉬는 시간에 서로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들 통제가 안 되는 학교가 사실 되게 많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저한테 막 새벽에도 살려달라, 자살하고 싶다. 지금도 문자가 오면 카톡이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많은 친구들을 제가 만나고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저도 이제 예수한 몸사역 안에 들어와서 항상 골치 썩고 약간 사이코기질 있는 친구들과 항상 대화하다가 성경 40도, 아니 성경을 하루에 40장을 읽는 걸 이제 저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 사실 변화가 되게 많아졌어요. 사역에 되게 힘이 많이 실게 되었고 뭔가 초점이 맞춰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청소년 사역들 안에서도 제가 이제 하루에 40장 올리는 걸 우리 목사님 밴드에도 올리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도 직접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서도 청소년들 안에서도 성경 읽기 모임이 막 만들어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리더가 바로 서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더 실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를 가면 1시간 반 정도의 강의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20분 안에 끝내라고 그래서 또 전 말을 잘 듣기 때문에요. 20분 안에 반드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고요. INC. INC는 In Christ라고 해서 앞에 약자를 따서 만들었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4절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자라고 만들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예수 한 몸 사역 IES 안에서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들을 꿈꾸고 바라보고 세우자. 그래서 양림원교회는 지금 한 5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멋있게 목사님께서 연합이라는 그리고 연결고리 강조하시잖아요. 청소년 사역이 양육이 잘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바로 쓰시니까 저도 아이들 케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양림원교회. 밖에는 무진장 힘들지만 양림원교회는 저도 좀 힐링하러 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이제 INC 사역 목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하는 말들 중에 유행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문화 속에서 후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되게 잔인한 말들이 있어요. 되게 교회에서 많이 영향력을 못 줘서 그럴 수 있는데요.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얘기해요. 물질이다라고. 돈을 버는 게 성공이고 그게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이미 너무 깊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곳은 사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교육이 20년 동안 해오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진 거지 사실 교회보다는 나라의 책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망가진 친구들을 교회 문화 안에서 예수 한 몸 사역 안으로 세워서 그 아이들이 교회 사역자로 세워자라는 목표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 5가지인데요. 학원에 빼앗긴 주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년 전입니다. 한 집중적으로 15년 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일날 시험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들께서 먼저 아이들 학원을 먼저 보내시죠. 그러니까 학원도 저희 나라에서 한 20년 전부터 상업적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대학만 나오면 학원을 많이 세우세요. 그분들이 점수를 올려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날 가는 것까지 방해하기 시작한 게 한 15년 전부터예요. 근데 그 성적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집사님들이 약점이잖아요.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절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장 답답한 문제고요.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교회를 빠지잖아요. 이 청소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께서도 성도님들께서도 아이들 케어할 때 아이들이 몇 주 빠져갖고 교회에 딱 오면요. 기존의 아이들이 걔한테 다가가지 않고요.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그 안에 섞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걔네가 무슨 자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데 아니에요. 청소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웃어주고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양희문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역자로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미팅을 하고 저 아이 어떻게 케어해줘 이러면 셋이서 집단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걔하고 놀아주는 문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요. 교회는 자꾸 아이들이 안 오는 이유는 진짜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공부에 밀린 주일입니다. 공부에 밀린 주일은 일반 교육은 5일 하잖아요. 그것도 아침 9시, 5시까지 진행되죠. 그걸 일주일에 5번 합니다.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합니다. 교육이 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모임은 더 많아져야 되고 교회에서 분명히 뭔가 교육해야 되고 이 아이들의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교회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문화가 지금 없습니다. 또 대학 진학후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사역 안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인서울로 보내려고 언제부턴가 굉장히 작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인서울을 보내서 아이들이 잘 된다 이런 걸 보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방대를 가면 100% 교회를 떠나는 걸 너무 오래 많이 봤습니다. 물론 공부를 못하는 이유에서 갔겠지만 아이들이 지방대를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에 또 예민해요. 이게 청소년이나 청년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대를 간 친구들이 일주일 만에 교회를 올라오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몰려있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 것 자체로도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준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다니니까 소외감 받는다라고. 청년들마저도 그런 분위기에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서울로 자꾸 학생들이 진학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지방대를 안 보냈는데 인서울 보낸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교회 참여율이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그것이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인서울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교회 사역자 세우는 데 있어서 답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상 문화에 밀린 교회 문화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데요. 저기 PC방, 노래방, 모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 한국만 독특하게 있는 건데요. 돈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다 해줘요. 저희 나라는. 근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 어느 나라도 학교 주변에 모텔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PC방이요? 세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교육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다 막아요. 이상하게 한국이 어느 날부터 이제 건물마다 다 PC방에 들어와 있고요. 한 건물 안에 노래방이 3-4개까지 들어와 있지요. 이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는 문화 말도 안 돼요. 예. 저 아이들이 저렇게 망가지는 건 극히 정상이에요. 사실은 저희 문화에서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육보다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점점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어렵다 보니까 교육을 점점점 등한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청소년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아이들이 어느 문화에서 어떻게 섞이는지 부모님 사실 잘 모르세요. PC방 문화도 그래서 가보셔야 되고 노래방 문화도 가보셔야 됩니다. 저 이제 청소년 사역자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래방이 그냥 노래방 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키스부터 성적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곤란해요. PC방에서는 밤을 새고 돈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가기 쉬운 데가 PC방이에요. 하루에 5,000원 정도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싸우고 나지만 요즘엔 PC방에서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졌어요. 청소년들 지금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80% 정도 되는데요. 그 친구들이 주민등록증 위조해서라도 PC방에서 먹고 자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보다 더 큰 학습, 이 지식이 주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공부를 시켜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왜 교회 안 다니나 봤더니 성경 잠언을 계속 읽는데 지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름 하나님이 생각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느낀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 아이들은 교육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많이 배우게 돼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죠?
텐데요. 저희 나라 20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학습을 가르치고 그러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고 성공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20년 동안 한국이 강조했던, 공교육도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요, 가치가 없고 정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개인밖에 몰라요. 철저히 개인주의로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고 정서가 망가졌다는 거죠. 가치요?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에요, 친구들은. 지금 스포츠 토토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방송에서 막 나오고 뭐 범죄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스포츠 토토 핸드폰으로 뭐 불법을 이용해가지고 도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걸 하냐고 저는 이제 좀 양아치 드려야 보죠. 많은 가지 친구들 만나서 물어보면 그 친구들 말이 되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부모님을 봤더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럴 거면 한탕 놀이자라고. 그러면서 정말 많아졌어요. 불법으로 도박.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쉽게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문화구조입니다. 저희는 신앙, 정서, 습관, 학습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죠. 마음이 안 잡혀서 공부를 못해요. 뭐 이해는 가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먼저 이 순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신앙이 먼저 잡혀야 되고요. 그러면 정서가 잡힙니다. 그 다음에 습관이고 그 다음에 학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20년 동안은 지식을 강조했고요. 지식을 강조한 결과가 어떠냐면 지식이 하나님이 됐어요. 서울대 연구대생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요, 어느 선까지 올라가면요, 이 친구들에게 꼭 교회에서 막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걔네들이 뭐 교회 문화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기 만족이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로 가서 20년 동안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 보이시잖아요. 외국인 회사가 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서울에 나서 공부 열심히 해도 이제는 대기업 못 가면 외국인 회사 가야 돼요. 외국 가면은 호텔에 그 카운터에 있는 친구들이요, 되게 저희 나라의 학력이 되게 좋은 친구들이, 영어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이 나라에서 할 게 없으니까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저희 나라 70년, 80년대 외국 가서 돈 버는 그런 나라가 곧 있으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삭막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지식을 가장 가치로 목표로 두고 있는 한국 사회,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학습을 포기하는 청소년입니다. 한국은 학습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수학을 하나 하려고 해도 중학교 학습을 안 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절대 해낼 수가 없는 수학의 구조가 있고요. 영어는 그나마 수학보다 낫지만요, 우리나라 애들이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있어서 대학이 결정될 정도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요, 자꾸 학습의 수준은 외국에서 도입을 해요. 사람은 안 변하는데 뭔가의 구조는 자꾸 빨려 들어오는데 그 구조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학습이 논리가 없으면, 절대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학습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논리라는 게 대화에서 오는 건데요,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대화를 하질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중학교 때도 딱 들어오면 부모님이 안니? 그럼 문 닫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풍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아마도 좀 느끼시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 자제분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 아이들 문화가 그래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을 포기합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사교육이 너무 비싸졌고, 지금 강남권에서의 학습은요, 저 최근에 또 들은 건데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드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게 문화고, 교육을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키면 굉장히 열등감을 받게 되는 부모님들의 구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그 사교육비는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학원비도 너무너무 올라가고 있어서 영어 수학만 그냥 시키려고 그러면 일단 80만 원을 줘야 되고, 그게 3남매만 있으면요, 집안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 교육하면서 느끼는 게,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부모님들이 이혼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이 분리되는 경우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수 안봉 사역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는 체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교육 거부입니다. 공교육 거부는 학교를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한번 학교를 원래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30명 아이 중에 20명은 반드시 잡니다. 그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아니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질문을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흥도 없다. 그럼 어디 갈까요?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을 가야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 이제는 진짜 나의 존중하는 선생님이 되어버렸죠. 공교육 선생님들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지금 공교육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이들 입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스승이 누구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입에서 잘 안 나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분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고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와 자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갖고 이민 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잠깐 2015년도까지만 보여드릴 건데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학교 다니기 싫어서 자퇴하고 친구끼리 파티를 해줘요. 너 정말 용기 있는 친구야 라고 하면서 자퇴 파티를 해줄 정도로. 그래서 또 그 범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머리에 든 게 없고 뭐 누가 케어를 안 해주니까 할 수 있는 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적으로 몸을 파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희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동성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 중에. 그리고 그 아동을 건드리는 성폭행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타락할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많이 무너진 친구들이 되게 이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여자친구 이성교제를 하면 성관계를 그냥 쉽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관계를 다양하게 하는 문화까지 지금 많이 아이들이 즐기고 있다는 거죠. 뉴스에서 사실 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들리는 거 그런 부분도 되게 많고요. 이제 심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 출석을 보면요, 제가 이제 좀 조사하고 돌아다니고 봤을 때는 교인 100%로 봤을 때 청소년 청년이 5% 미만이라고 지금 발표.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도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제 지금까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은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저는 여기 써있는 대로 교회에서 신앙과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희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 IFS라는 학교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를 케어하고 코치하는 문화권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양희문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너무 잘 보고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도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일어나지 않으시고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으시고 맡겨진 교육을 하기에는. 근데 교회 안에서 부모님이 일어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청년들이요 다 공부를 못해서도 꼭 잘하는 과목이 한 가지 있어요. 걔가 아무리 막 6등급, 7등급이라고 하더라도요 꼭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케어해서 네가 저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고 하면요, 이게 티칭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옛날 모습을 보는지 변화되는 친구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그냥 단순한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구조가 잡힐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JT라는 건 하브르타, 아까 말씀하신 하브르타 같은 건데요. 철저히 1대1로 이제 대화를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 토론할 때 2대2, 3대3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내가 말할 기회를 놓쳤을 때 상처를 받아요. 우습게 상처받지 않아야 될 타이밍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철저히 1대1로 가는데요. 이 1대1 교육을 주장했던 거는 사실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부모가 자녀하고 대화하는 거에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하브르타의 의미가요, 공부 잘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절대. 그 하브르타의 히브리적 의미가 관계 우정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관계 우정으로 모든 걸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저희도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1대1 교육을 하시면 의외로 빨리 마음에 뭐가 문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사춘기 있는 중2 여자아이가 딸인데요. 마땅한 그냥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JT를 하면
마음을 달래고 들어주니까 아이가 많이 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요. 전문사역자 양성은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충분히 교회 안에서 아이들한테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학 INC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이제 뭐 비타라고 해서 바이블 댄스라고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다라고 중고등학생들한테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이성교제에서 헤어져도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고, 네 가지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장하는 건 신앙, 정서, 습관, 학습. 학습은 가장 꼬레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신앙 프로그램으로 양육교 안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 BCS라고 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BCS 바이블 캐릭터 스터디라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데요. 이건 되게 유치한 거예요. 아이들끼리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보면 저게 뭐야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이들은 무진장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형이 가서 이상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걸 하고 나면 아이들이 질문해요. 아담이 나와갖고 아담 역할을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실마를 한 다음에 아담 역할을 해요. 그럼 아담한테 막 질문을 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이들끼리 코드가 맞는 거죠. 그리고 저걸 통해서 저 사역자가 나와서 마지막에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어와요. 저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이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온 거예요. 학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학교 가면 계속 듣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 또 듣죠. 집에 가면 엄마 잔소리 또 듣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한국 애들은 듣는 거에 익숙해요.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시켜봤더니 아이들이 논리가 생기고 학습에 점점 접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알비라는 사역을 저희 추진하고 있고, 이제 알비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고요. JT는 아까 말씀드린 조이풀텐팀이라고 해서 1대1로 하는 과정입니다. 뇌 과학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너무 전 짧게 했는데 30분이 지나버려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